자, 우리 먼저 정성훈 씨의 관절 문제는요. 자, 어머니 첫 번째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 손주들이랑 사실 조금 더 아이들은 놀아줘요. 바닥에 무조건 다 펼쳐요. 네, 저희 맞아요. 집 아이들도 숙제를 하려고 그래. 숙제 그러면은 숙제를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다가 다 펼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들을 매일 봐주시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같이 쭈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니까 축구를 비롯해서 축구, 발차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는 그냥 소파에서 앉았으면 하면 좋은데 꼭 애들은 바닥에 앉더라고요. 애들이 그럼요. 보드 게임 할 때 맞아요. 바닥에 이렇게 장난감 다 이렇게 할머니는 넓어. 여기서 하면 안 되거든. 할머니도 내려와야죠. 그리고 자네들이 친구들이. 일어섰을 때 또 할머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제가 같이 그래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만나는 순간 오 마이 베이비 막 이러면서 놀아주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희도 할머니랑 같이 이제 아기들이 놀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아기들은 그래도 바닥에서 놀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소파 위로 올라가거나, 이제 저희는 좌식 문화가 아니니까 할머니들이 놀아주셔도 어디 책상 같은 데서 놀아주거나 소파 위에서 놀아주거나 좀 푹신한데 이제 있다 보니 저렇게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계실 일은 거의 없으시긴 하거든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해서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앉게 되면요. 자, 무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무릎 관절에 이렇게 부하, 자극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모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윗다리뼈고 아랫다리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을 이렇게 젖히고 나면요. 이렇게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반다리를 일단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 연골들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130도 이상으로 굽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자극이 되면 어머니들 그 작은 신발에 발을 계속 끼워넣으면 그 뒤꿈치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까지죠. 맞아요. 근데 그걸 계속 신발을 안 바꾸고 똑같이 신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골이 계속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윗다리뼈와 아랫다리뼈의 연골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네마 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화관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일었을 때 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골이 자극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식 생활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뼈 건강의 위험 요소가요, 빙판보다도 아이들입니다. 자꾸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절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척추나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 하세요. 카메라 보고. 할까요? 네, 지금 하세요. 현빈아, 잘 들어라. 뭐 육퇴 완벽한 마누라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자기 마누라 육퇴 시킨다고. 아이고. 감동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이제 어머님은 내 관절이야, 내 관절이지. 땡큐 버스에 타셨어요. 이제 버스 떠나기 전에 버스를 잡아서 타신 게 진짜 다행입니다. 만송이 씨의 그 관절 문제점은 뭔가요? 실제로 좀 몸을 많이 움직이셔서 더 힘드신. 노래를 서서 하면 곤드레가 되겠나? 그렇지. 곤드레 이게 이제 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뛰고 재밌게 댄스를 추면서 해야 제 역할 다 한 것 같아. 저도 행복하고 보는 이도 흐뭇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거 신고? 네네. 설마 그걸 신고 춤도 추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는 신어줘야 연예인이. 그랬죠, 맞아요. 이 춤도 하이힐 신고 추면 맞아. 조금 더 근사하게 라인이 좀 달라지. 네. 라인이 달라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힐 신고 뛰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1, 2기라고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동기다. 네네. 안아서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그럼 몇 센치까지 신어보셨어요? 예전에는 그게 저가 이제 몸이 아파도 네. 힐이 9cm. 오, 되게 높은 거 신었어요. 아유, 네네. 동기생. 그러다 큰일 나. 진짜 근데 그러다 큰일 나. 아 그래서 지금은 이기라 하니까 그래서 5cm로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을 뒤꿈치를 딱 들어보시면요.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힐을 신으면 내가 긴장감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이힐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라인도 예뻐 맞아요. 보이는데 문제는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발과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게 돼요. 자, 우리가 하이힐을 신으면요. 다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뒤로 꺾이게 돼요. 그렇죠. 그쵸. 보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면 관절 연골에도 사이 연골에도 부담이 가고 요 앞쪽 슬개골 앞쪽에도 연골에도 자극이 가서 우리가 이거를 백이라고 그래요. 백니라는 말도 쓰고 무릎의 과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릎이 뒤로 젖혀지게 되니까 무릎에 되게 굉장한 충격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강의하실 때만 하이힐을 신으시고 중간중간 발목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종아리 건강이나 무릎 라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듣기로 두 분이 노래 말고 다른 공통점이 무슨 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근데 이제 이 2기가 됐다는 건요. 1, 2, 3, 4에서 지금 2기까지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이미 관절 연골이 손상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1, 2기까지는 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고 증상을 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1, 2기에 대부분이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힐 신으시고 바닥에서 손주랑 노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기가 되면요. 버스가 가버렸어. 그렇죠. 이제 못 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밤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자,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면서 자, 이게 일상생활할 때 슬금슬금 신호가 나면서 불편하니까 생활에 제한을 받게 돼요. 제가 체크한 거는 아마 직업병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어깨 관절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두 분이 이렇게 좀 약간 틀어져 앉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마이크죠.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물론 마이크를 잡겠지만 우리 또 관객을 호응하다 보면 한 몸짓이 나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아픈 걸 잘 몰라요. 흥이 네, 근데 거기에 집에 오면 또 아까 밀린 일 또 저녁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이랑 제가 언제 친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 이렇게 저를 잘 아세요? 왼쪽이 주로. 그리고 왼쪽이? 네, 주로 왼쪽 무릎에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노래하면서도 막 이상한 몸 동작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동기인 게 맞긴 맞네. 맞나 봐요. 아이고. 이게 이제 어깨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어깨에 있는 근육인데 이런 회전근개 통증이나 이런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을 들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전근개에 계속 염증이 쌓이고 파열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염증을 제가 보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요. 관절 전체로 퍼지면서 관절이 쪼그라들면서 좁아지게 되는 오십견, 유착성 경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정성을 씨가 어깨가 아픈데도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시고 철봉에 매달리고 막 이런 운동기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통증을 참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오십견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항상 이런 스트레칭은 아프지 않은 지점까지 하시고 그게 조금 좋아지면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 참아야 좋은 건지. 아유,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 참고 살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해서 그런지 30대부터 요추 염좌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3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 후로 디스크까지 왔더라고요. 디스크는 진단받은 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원 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혹시 두 분은 이런 뭐 염좌나 뼈 건강 외에 다른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제 느낌에는 별로 없고요. 가정적으로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동생들도 그렇고 당뇨가 심하세요. 당뇨 있고 뭐 어머니는 유방암, 피부암, 또 피부암.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약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나 보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여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염증이 그 관절 안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실제로 골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뇌졸중 발병률이 36%가 더 높고요, 당뇨병 위험률은 37%,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지혈증 같은 내사증후군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무서운 이 심혈관 질환으로 한 사망률, 이게 무려 26.3%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